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역대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강진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체르노빌은 기념의 장소가 아니라 진행되는 악몽이다. 방사능 픽복 원자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주민들을 여전히 공포에 떨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합의한 이후 규탄의 목소리가 대학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됐으니까 이게 직결적으로 저희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봐 일단 무서운 점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에너지 발전의 원전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가동을 멈추기로 결정했던 12기 모두 계속 가동하기로 수정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설계 수명 만료일에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무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수명에 비례해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원전의 특성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학생팀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뚝심 있게 탈원전을 단행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독일은 2022년 4월 16일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자로 3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송전을 차단함으로써 60여 년의 원전 가동 역사를 마감했다. 독일은 어떻게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도고동문학과 학생으로서 환경을 생각한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은 환경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원장님과 독일 원전과 대한민국 원전의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일은 1998년에 정농 연정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에 이제 단계적 탈핵을 선언을 하게 돼요. 2010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에너지 컨셉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다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죠.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이 인간 떼입기 그 시위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후쿠시마 사고의 비보가 전해진 거죠. 17인 윤리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독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연장을 해서 2023년 4월에 마지막으로 3기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없는 나라가 됐죠. 근데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훨씬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원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독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나설 수가 있었고 올 상반기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52%를 넘어섰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태인 거죠. 원자력 발전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속성 본질상 너무나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기술적 선택지가 존재해요.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계속해서 정규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에 이어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독일인 교수님을 찾아가 보았다. 독일은 어떻게 해서 지금도 과감하다고 여겨지는 탈원전 정책을 뚝심 있게 고수해온 것일까? 그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실제 독일인이신 탈러 교수님을 찾아가 보았다. Es gab sehr viele Bewegungen, Friedensbewegungen, Anti-Atomkraftbewegungen, also zivilgesellschaftliche Bewegungen, wo sich verschiedene Gruppen organisiert haben, zivilgesellschaftliche Gruppen, die insgesamt sehr umweltbewusst sind, also Umweltthemen sehr wichtig sind. Aber das Umweltbewusstsein in Deutschland ist ziemlich hoch. Eigentlich vorbei, weil die Atomkraftwerke sind jetzt zu. Und wenn man sie neu bauen möchte, kostet das 10, 20 Milliarden und es dauert 5 Jahre. Also eigentlich ist es vorbei. Olaf Scholz hat gesagt, also der Bundeskanzler, das ist ein totes Pferd. Also ich glaube, die Zukunft sollte sein, vielleicht in 10 Jahren oder 20 Jahren, dass wir Energie nachhaltig, also wir sagen regenerativ, ja? Sonne, Wind, Wasserkraft und so, und dann Speicher haben. Und ich finde es persönlich, meine persönliche Meinung ist, ich finde es richtig, keine Atomkraft zu benutzen, weil ja, wir haben den Müll für 1 Million Jahre. Und in Deutschland haben wir keine Lösung. Was machen wir mit dem Müll? Und viele andere Länder auch nicht. Ja? Es ist gut, wenn Korea und andere Länder sich damit beschäftigen und Case Studies machen und davon lernen. Aber ich hoffe, dass nicht das Ergebnis ist, es funktioniert nicht, wir sollen lieber Atomkraft benutzen.
독일이 탈원전을 결심하고 정식적으로 대국가적인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과감한 선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결정이었다. 특히 독일은 탈원전이 단순한 낭만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현실적이고 냉철한 결정이다. 독일의 사례를 발판 삼아 한국도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용감한 모험에 나설 수 있기를 우리 서울대학교 도구동문학과 일동은 고한다.